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딥페이크 기술로 동급생의 얼굴을 도용해 음란물을 만든 중학생이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학생의 휴대폰에서 추가 피해자가 다수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피해 학생 부모들은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강원도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 얼굴로 일명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고 공유한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합성물이 공유된 단체 채팅방에 있었던 학생들은 8명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해 채팅방에 올린 학생 등 2명이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폭위는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해당 단톡방에 있다가 일방적으로 사진을 보게 된 것일 뿐 학교폭력이라고 볼 만한 행동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 학부모는 이들 중 일부가 해당 사진을 다른 친구에게 보여주고 딥페이크 제작 사이트 주소를 공유하거나 단톡방에 올라온 사진을 저장했다 삭제했는데도 학폭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큰 조치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잘못을 했으니까 잘못에 합당한 조치가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솔직히 학폭위에서 딥페이크 사건을 다룰 만한 규정이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경찰 수사가 병행되면서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든 학생의 스마트폰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추가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추가 피해 학부모들은 앞선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학폭 결과에 충격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하고 화도 나는 상황인데 이번 강제전학 등 강력한 처벌까지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34건의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강원경찰은 해당 사건의 가해 학생들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중고 물품을 사고 파는 앱을 통한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직거래 사기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창고와 농막으로 사용하려고 중고 컨테이너를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많은데요. 시중 가격보다 싼 값에 내놓고 물건을 보여주기 전에 입금을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입자가 3,500만 명이 넘는 중고거래 플랫폼. 홍천에 사는 60대 남성은 창고용 컨테이너를 시중 가격의 반값인 110만 원에 판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관심이 많은 매물이니 계약금 10만 원으로 선점하라는 말에 돈을 입금했지만 판매자는 물건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환불을 요구하자 플랫폼 관계자를 사칭한 판매자로부터 100만 원을 더 보내야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했지만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10만 원짜리 100만 원 투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 완벽한 사기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10만 원 계약금은 잃어버렸지만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컨테이너 중고거래 사기는 6건. 대부분 입금을 먼저 요구한 사례였습니다. 이런 중고거래 사기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21년 1,600여 건이던 직거래 사기는 2022년 2,000여 건, 지난해에는 3,000건을 넘었습니다. 최근에는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안전결제라면서 구매자를 속이거나 타인명의 여러 개를 도용해 번갈아 범행에 사용하는 등 사기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를 신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으니까 이용해 주시고 가급적 직접 거래를 하시거나 보증금이나 환불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는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대포 통장과 전화를 이용하기 때문에 검거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구매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포항 삼척간 동해선 철도가 다음 달에 정식 개통할 예정인 가운데 강원 동해안과 영남권이 일일 생활권으로 묶일 예정입니다. 강릉에서 동해, 삼척을 거쳐 경북 동해안, 울산, 부산, 부전까지 동해선 철도가 이어지고
포항에선 또 대구로도 연결돼 영동권과 부산, 대구권이 철도 교통권으로 묶일 전망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강릉에서 부전 구간에 ITX 마음을 상행 4회, 하행 4회 등 왕복 8회 투입해 환승 없이 강릉에서 부산까지 3시간 52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강릉에서 대구는 3시간 22분이 소요될 예정이며 부산, 대구 구간 수요가 증가하면 보다 속도가 빠른 ITX 이음이 투입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겨울 철새 도래기를 맞아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산 방지를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환경청은 내년 3월까지 AI 대응 상황반을 구성해 편성하며 원주천, 소양강 하류, 철원 평야 등 주요 철새 도래지에 대한 상시 예찰과 분변 채집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농장 종사자 등도 조류 폐사체가 발견되면 즉시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110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말 동해시 가금류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나타나는 등 AI의 확산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류인출 강원도의원이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류 의원은 지난달 원주시 단구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먹고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원주를 지역구로 하는 다른 도의원이 음주 단속에 적발되는 등 도의원들의 음주 운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청소년 유해업소를 찾아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강원도 특별사법경찰은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해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홀덤 펍에서 불법 행위 여부를 단속합니다. 또 룸카페와 성인용품점에서도 청소년 출입 여부를 살핍니다. 단속 결과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형사 입건과 함께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은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을 산책시키다가 시민을 다치게 한 60대 견주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견주는 지난해 11월 화천의 한 산책로에서 반려견 3마리를 목줄 없이 산책시키던 중 개들이 길에서 마주친 50대의 손과 얼굴을 물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이 대학교 급식 납품 과정에서 식자재 수량을 부풀린 관계자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삼척경찰서에 따르면 강원대 도계 캠퍼스 관계자 2명은 지난 4월 식자재를 납품받으며 수량을 부풀리고 거래 명세서에 허위 물품을 적은 것으로 밝혀져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한편 MBC는 지난 5월 도계 캠퍼스 급식시설에 식자재 수량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했고 경찰은 그동안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강원 도내 중소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갈수록 악화한 데 이어 중소기업들의 금융권 부채도 비은행권에 쏠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강원 제조업 기업 경기 실사 지수 BSI 중 지난달 자금 사정 BSI는 69로 확인돼 지난 1월 이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70을 밑돌았습니다. BSI 지수는 기준치 100을 넘으면 경기 전반을 긍정적으로, 미만이면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인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내 예금은행의 경우 지난 8월 중소기업 대출금 잔액이 지난해 8월보다 0.8% 증가한 반면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경우 같은 기간 15% 정도 늘어나
상대적으로 비싼 금리 대출이 많아졌습니다. 겨울철 제설 대책 기간 동안 강원도 내 국도 비상관리 체계가 가동됩니다. 원주지방국도관리청은 내년 3월 15일까지 지난해 대비 110%가 증가한 5만 9천여 톤의 제설제를 확보하고 제설 장비 314대, 도로보수원 156명을 투입합니다. 또 결빙 취약 구간 49곳, 232km, 제설 취역 구간 24곳, 295km를 지정해 염수 분사 장치 등 안전시설물을 보강하고 취약 시간대 도로 순찰을 통해 필요한 경우 제설제를 사전에 뿌려서 예방 대응에 나섭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